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오늘은 몸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제가 외국어를 많이는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요, 가령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가까운 데는 어쨌든 몸살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참 이 왜 해필이면 한국에는 거의 질환처럼 이 몸살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말 돌아다니냐. 그거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가련한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정말 그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뭐 어쩔 수가 없는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 이게 몸살은요, 감기와 함께 와서 우리가 감기, 몸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몸살이 먼저고 감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살이 오면은 거의 녹초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컨디션이 최하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게 면역 상태도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니까 조금만 우리가 찬바람을 쐬면 거기에다가 감기라는 증상이 얹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감기는 찬바람을 쐬면 오지만 몸살은 역시 너무 과로하고 무리하고 또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이게 몸살입니다. 그러니까 몸살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호가 가요. 괜히 힘이 없고 능률이 떨어지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떨어지고 쉬라는 신호입니다. 이걸 어디서 바라느냐? 이게 생명의 중추 시상하부에서 야 무슨 대처를 해라 하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만은 이 시상하부가 스트레스든 과로든 피로든 제일 먼저 여기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왜? 여기가 생명의 중추니까. 여기가 정말 고장이 나면 우리가 온몸에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어떤 경계 신호든 일단 시상하부에 먼저 신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상하부가 야 필요하다 하는 감정을 우리가 이 회색 부위가 변연계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신호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일에 빠져 있으면은 이 생명중추 시상하부에서 필요하다 하는 신호가 이 변연계에 닿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몸살을 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연계에서 신호를 들었습니다. 아하, 시상하부에서 필요하다 하는 신호가 왔으니까 그러면 변연계에서는 우리 최고 사령부, 이 앞니마 바로 뒤가 최고의 사령부입니다. 여기가 전두전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두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로 이제 신호가 갑니다. 이제 문제는 이 신호를 듣기는 했는데 이 전두엽이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총사령부입니다. 여기서 모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쉬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계속 하든지. 그런데 이 전두엽은 내일 할 일이 많습니다. 야, 내일 시험인데 야, 쉬면 어떡해? 공부 좀 더 하다 쉬어. 야, 내일 감사인데 쉬면 어떡해? 일 다 해놓고 쉬자. 그리고 그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이게 전두엽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 전두엽은 인간 최고의 사령부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쉬자 그런다고 함부로 쉬지가 않습니다. 야, 지금은 쉴 형편이 아니야. 내일 시험인데 이 녀석아 벌써 자면 어떡해? 공부 다 해놓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그러니까 신호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신호를 들어도 그 신호대로 하지를 않고 자꾸 이걸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상하부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죽을 지경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자칫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훌륭한 의사입니다.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몸에 알려주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살은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해. 그런데도 이 전두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말을 듣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막 열을 한 40도 내고 여러분 온몸이 막 비틀어지고 눈에 헛게 보이고 일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뻗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술꾼들이 아무리 애주가라도 여러분 술 농도가 한 2%나 올라가면 사람이 직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이 센 사람이라 그래도 음주 농도가 한 2% 가차워지면 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죽기 전에 가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몸살하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왜? 밥맛이 있으면은 이 친구가 밥을 먹고 또 일하러 나갈 테니까 아예 완전히 밥맛까지 빼고 뻗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시상하부가 죽겠다 그러면 그 옆에 편도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요거는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편도체는 이 시상하부의 호위병입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쉬지 않으면은 그때는 편도체가 반발을 합니다. 편도체가 반발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쉬라고 해도 쉬지 않으니까 그때는 편도체가 쉬게 만드는 겁니다. 열을 내게 하고 온몸이 아프게 하고 밥맛도 없게 하고 이게 편도체의 기능입니다. 참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정교하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화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살을 앓고 나면은 이튿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하늘로 날아갈 듯이 기분이 사뿐합니다. 뭐 좀 아직도 다리는 후들거리죠. 힘은 없지만 그러나 기분은 정말 상쾌합니다. 그만큼 내가 피로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몸살은 어떤 학자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몸살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참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오는 한글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몸살이라는 것은 참 고마운 기능입니다. 여러분 몸살을 앓으면은 아 그래 내가 좀 아프고 귀찮고 열도 나지만 그러나 내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긍지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 좋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몸살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